와!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조금 다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봐봐요, 의자가 비어있잖아. 손님이 있다는 뜻이겠지? 특별 게스트분을 모셔가지고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나와주세요. 빠르게. 알았어요. 느리게 걸으면 안 되지. 알았어요. 우리 채널은 되게 속도가 빨라요.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성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리뷰 미디어. 그러니까 제가 사실 GQ에서 GQ 다들 아십니까, 여러분? 알지. 제일 최고의 유명한 남성 라이프스타일 중에서. 매거진이죠. 96권의 GQ를 만들고 에스콰이어에서 한 1년 반 정도 디렉터로 일을 하고 나와서 만든 미디어가 더파크예요. 말하자면 이제 디에디트는 약간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미디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스타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여기 욕심이 출연하셨나요? 있어요. 유튜버죠.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격 급한 사람과 좀 약간 느릿한 사람을 함께 즐겨주시고요. 이거 좀 선글라스 벗을게요. 벗어볼까요? 이게 사실 디에디트 나올 때는 봐봐. 눈을 가리고 잘 나오는 보이죠? 게 너무 밝아. 그래서 오늘 어떤 차 얘기한다고 했죠? 오늘의 다시 한번. 주인공은 테슬라 모델 Y예요. 지금 제일 뜨거운 차라고 할 수 있고 맞아. 테슬라는 뭐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치. 디에디트에서 왜 테슬라를 궁금해하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치, 맞아. 차를 소개하는 채널은 저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요. 사실 테슬라가 정말 너무 핫하니까 음. 조회수를 한번 깊게 빨아당기고 싶다. 저는 이런 욕심이 그냥 솔직하게 있었어요. 사실은 제 주변에 정말 테슬라 오너가 많아요. 요즘에는 약간 나 빼고는 다 테슬라를 뽑나 싶을 정도인데 기자님 주변은 안 그래요? 별로 없어요. 자동차 기자들이나 음. 칼럼니스트 군을 보면 모델 3, 모델 Y가 사실 제일 대중적인 테슬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 별로 그래요? 없고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랄까?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선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오너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편이에요. 제 주변에 많은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주변에 일단 전자제품 덕후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테키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이 테슬라를 살 때 되게 커다란 전자제품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한 관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저 역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한번 같이 시승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자고 한 것도 나 역시 그게 전자제품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늘 얘기 자체가 모델 Y에 대한 시승기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사실 될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지금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원래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내연기관 자동차, 맞아. 엔진을 쓰는 자동차죠. 그런 차들이랑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런 얘기들을 좀 전반적으로 편하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 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왜 샤프 쥐고 계신 거예요? 불안해서. 오늘 네. 모델 Y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좀 자동차를 잘 아는 분을 모셨던 이유는 기존 자동차랑 이제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가장 차별화되는 게 뭘까?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마 자동차 전문지 기자라면 기계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좀 관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지에서 자동차를 전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중적인 관점,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가 제일 신기하게 보는 건 테슬라에 대한 팬덤이에요. 팬덤을 가진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죠.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미니겠죠? 그렇죠. 독특한- 미니 오너시잖아요. 저는 미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못 타셨어요? 컨버터블, 미니 전에는 못 타셨어요? 스파크 수동을 10년 탔어요, 여러분. 오. 좋은 차였습니다. 미니도 작지 않아요? 미니도 작아요. 작은 차를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작죠. 어쨌든 테슬라는 그 팬덤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팬덤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의 개념을 새로 정립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단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사실 노하우가 진짜 중요한 업종이지 너무 않습니까? 계속 개선해서 어떤 품질에 올라서야 이른바 명품 혹은 뭐 팔만한 퀄리티? 그런 건데 시간과 노하우가 쌓여야만 쌓여야 이룰 수 돼요. 있는 퀄리티잖아요. 근데 사실 자동차는 현대 산업의 집합체고 그 역사가 쌓여있는 브랜드들이랑 비교를 하면 뭐 단점을 눈에 보일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모든 단점 혹은 아쉬운 점을 이 팬덤과 미래에 대한 어떤 믿음. 일론 머스크는 또 현대 산업의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인플루언서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이미지를 선점했죠. 테슬라가 힙스터가 제일 먼저 얼리 어댑터 같은 느낌으로 내가 소유하는 자동차, 그리고 그만큼 어떤 감수성이 풍부하고 좀 개방적인 사람이라는 느낌까지도 있어요. 판매량 자체로도 굉장히 놀랐었던 게
작년에 테슬라 모델 3 자체가 국내에서만 단일 모델로 10,000대 이상 팔렸다는 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모델 3 만대는 사실 한 브랜드가 성공적이다라고 할 때 기준 같은 대수거든요. 그리고 한 모델만으로 굉장한 거죠. 많이 팔았어요. 아무리 힙하고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전기차라는 플랫폼 자체가 습관이랑 이 모든 걸 바꿔야 될 만큼 낯설고 충전 인프라도 뭐 아직은 활발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더라도 저렴한 차는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허들이 되게 높은데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 진짜 신기합니다. 그게 일단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주유소 가는 것보다는 조금 장벽이 있죠. 아직은 집이나 직장에 충전소가 있으면 사도 됩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갑자기. 그러면은 이제는 슬슬 이제 테슬라 모델 Y를 타고 저희가 이제 좀 드라이브도 해보고 했는데 요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모델 Y가 어떤 차냐? 모델 X랑 S가 있었죠? 네. 그건 조금 고급스러운 테슬라들이고 비싼. 3이랑 Y는 상대적으로 좀 대중적인 느낌. 3은 세단이고 Y는 거기에서 그대로 SUV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통적인 자동차 기준 그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저 비율 좀 특이한데? 여기까지는 세단 같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SUV의 레이아웃이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는 공간이 넓으니까 되게 실용적인 차죠, 사실은. 근데 저도 이제 모델 Y 첫인상을 보니까 모델 3랑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늘려놓은 느낌?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은 모델 Y나 모델 X, S 이런 것보다 제일 대중적인 거 모델 3가 그냥 난 제일 슬림하고 예쁘다라고 생각했어. 왜 그랬을까요? 근데 기자님은 계속 모델 3가 이상하다고. 내가 제일 충격받았던 멘트가 뭔지 알아요? 뭐? 포르쉐 같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모델 3를 처음에 봤는데 뭐야 이건 포르쉐 같이 생겼네? 라고 나는 느꼈어. 앞부분이 포르쉐. 약간 날렵한 것이 포르쉐 같았어. 포르쉐 건들지 마.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보고 충격받으셨다면? 맞아요. 인테리어가 제일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테슬라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모델 Y를 타보면 만듦새가 좋아졌어요. 작은 부품들이 좀 많이 좋아졌고 차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 Y는 생각보다 조립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 그 트림이 있는데 그 패널이라 그러죠? 그게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되게 예뻐요. 테슬라가 여러 가지 감성 품질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처음에는 사실 이제 내부가 조금 고급스럽지 않다 맞아요. 이런 평가가 좀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타보니까 썰렁하더라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 모니터 하나에 다 집중되어 있고 맞아요. 나머지는 입주하지 않은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인테리어? 그냥 내부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SUV라고 해서 사실은 차가 조금 더 높고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천장이 그렇게 높은 느낌은 아니었어. A필러가 되게 누워있어요. 근데 요즘에 자동차들 SUV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전통적으로는 도톰하고 높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지프를 생각하면 이게 제일 전통적인 박스 형태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G클래스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전통적인 SUV의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점점 더 일상적으로 그리고 더 패셔너블하게 스타일리시하게 디자인이 가면서 약간씩 A필러가 높고 전체적으로 지붕이 낮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약간 요즘 SUV의 트렌디한 스타일인 건가? 점점 더 그런 크로스오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테슬라는 좀 더 일상적인 거부감이 적은 그런 SUV의 형태인 거죠. 그리고 천장이 사실 이제 통으로 유리로 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되게 개방감이 엄청나겠다라고 했는데 정면을 봤을 때는 이제 기대했던 개방감은 없었고 요렇게 천장을 올려보면 와 대박 막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게 사실 그 파노라믹 선루프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테슬라 모델 Y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중간에 바가 없고 통으로 유리잖아요. 그것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지붕이 낮은 것을 시각적으로 맞아. 감각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좀 상쇄해주죠. 시원하게 트여있는 느낌이고 근데 사실 그 개방감을 만끽을 하려면 1열에 앉으면 안 되고 뒤에 앉아야 진짜 확 그 시야가 트이겠더라고요. 모델 Y의 승차감을 좀 얘기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모델 Y의 승차감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승차감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감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딱딱한 편. SUV는 약간 물렁하다라고도 하잖아요. 편하다. 어허. 도로에서. 진짜 되게 편한데? 그런 경우는 조금 물렁한 세팅일 때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유럽 차들이 보통 조금 딱딱하게 만들죠. 대신 이제 그거는 운전할 때 재미가 있겠죠. 차가 빠르게 달릴 때 너무 반응이
막 출렁출렁하지 않으니까. 근데 모델 Y는 유럽차에 좀 더 가까운 감성? 그럼 모델 Y 자체의 이제 다른 모델들이랑 구분되는 가장 큰 뭐 장점이나 특징이 뭐예요? 주행거리가 길죠. 제일 길어. 음. 롱레인지랑 퍼포먼스 있는데 롱레인지는 500km 넘고요. 그리고 퍼포먼스는 400 후반인데 그거 자막으로 넣어주십시오. 근데 퍼포먼스랑 롱레인지의 차이가 그렇게 큰가? 우리가 지금 시승하는 차가? 퍼포먼스예요. 어... 조금 더 액티브하게 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차가 퍼포먼스죠. 최고 속도도 다르고 이제 그 시속 100km까지 도달 시간도 퍼포먼스는 3.7초, 롱레인지는 5.0초. 둘 다 되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최근에 시승했던 포르쉐가 포르쉐 718 박스터 GTS 4.0이에요. 그 차의 시속 100km 가속 성능이 4초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지, 모델 Y가? 히트펌프가 들어갔어요. 히트펌프가 뭐예요? 내연기관의 핵심 부품은 엔진이죠, 그죠?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배터리예요. 그쵸.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전문 기자의 배터리에서 제일 관점에서. 중요한 건 온도지. 그쵸. 추우면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사실 테슬라도 겨울철 효율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걸로 엄청 떨어져요.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죠? 난리도 아니야.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차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열을 끌어 모아서 배터리의 열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럼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실제로 많이 늘었어. 한 20km에서 50km 정도 주행거리가 늘었다 그래요. 진작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개선된 형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뭐 PTC 히터라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개선이 된 거죠. 실제로도 제가 이제 친구랑 테슬라를 타고 당일치기로 영덕에 대게를 먹으러 갔었어요. 겨울에. 그래서 눈보라가 치고 날씨가 추우니까 전비가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모자라는 거야.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히터를 일단 못 켜. 빨리 달리면 전비가 더 떨어지잖아. 맞아요. 정속 주행을 하면서 덜덜 떨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럴 수 있어요. 아 진짜 전기차는 이게 겨울에 약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히트펌프의 존재 의무에 따라서 아마 이 모델 Y를 언제 계약하느냐를 결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모델에 이거 들어간대.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다. 그럼요. 나 같아도 기다리겠어. 그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좀 화면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반 차에서는 이제 네. 계기판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들이 그 이제 태블릿 같은 그 디스플레이에 모두 옮겨왔잖아요. 운전하시면서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속도를 확인할 때 이렇게 스티어링 휠 잡고 가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 익숙하잖아요. 약간 밑에 있으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좀 더 위에 있고요. 테슬라는 이 정도에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눈 보입니까? 이게 그렇게 불편한가 싶어요. 이거는 정말 습관의 문제고 아마 그것 때문에 테슬라의 구입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구입하신 다음에 한 2주 정도만 있으면 익숙해지니까 그럴 거예요. 저는 그게 일단 모델 Y 기준으로 하면 이제 15인치의 가로형 태블릿이라고 접근을 해보면 맞아요. 사실 정말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조작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인터페이스가 복잡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일단 이제 가로형인 모델 Y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좌우로 나눠가지고 오른쪽을 내비게이션 영역으로 쓰고 왼쪽에는 이제 차량 상태나 정보가 모두 표시되잖아요. 뭐 그렇죠. 속도나 이제 주변 뭐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그 인터페이스까지는 좋았어. 근데 뭔가 특정 기능을 찾아서 들어갈 때 표시되는 것 외의 거를 볼 때 한 번쯤은 버벅거리게 되는 뎁스가 좀 많고 카테고리도 저는 조금 직관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다. 기능이 너무 많으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전할 때 그렇게 많은 기능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그치. 인터넷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팟캐스트도 들을 수 있고 모닥불도 피울 수 있고 그치, 난리 나지. 방구 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냥 제가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공조장치였어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잖아. 그죠? 나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 디지털로 이 물리적인 동작들을 맞아요. 옮겨오면서 봐봐. 에어컨 바람 바꾸는 동작을 막 이렇게 손가락을 오므리면서 진짜 아이패드 쓰듯이 이렇게 하면 바람 방향이 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바람 방향이 이렇게 잦아들고 이런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만들었잖아. 맞아요. 응. 그리고 글로우 박스도 맞아. 모니터에서 열고 닫을 수 있잖아요. 비밀번호도 설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고 사실은 이 화면만으로 활용해가지고 이 테슬라의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확장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되게 섬세한 기능들. 이를테면 요거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애견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 운전자가 파킹을 해두고 이 차를 떠날 때 애견 모드를 해놔. 근데 만약에 내 반려동물이 그 차에 타 있는 상태로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돼. 그러면은 한 여름에도 실내 온도를
그 아이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사람들이 테슬라 옆을 지나가는데 화면에 표시돼 있어. 우리 주인님은 곧 돌아오십니다. 오해를 살 일이 없지. 섬세하지. 차박을 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캠핑 모드 같은 것도 훌륭하죠. 배터리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지키면서 일정 온도를 이제 지켜주는 그런 기능들. 맞아요. 그리고 20% 배터리가 20% 남아있을 때까지 그걸 유지해주죠. 그래.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공조장치 같은 거는 물리적인 게 편할 때 있죠. 얼굴에 오는 거 싫어. 뻗어서 올리면 되잖아요. 하긴 맞아. 근데 한번 모니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저는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쵸. 이것도 그리고 쓰는 걸 보면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인 게 제 주변에 테슬라 유저들이 유독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디깅하고 하나씩 써보고 업데이트 될 때마다 만끽하고 이런 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좋아한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만 기준으로 얘기해보자면 평소에 이제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붙잡고 있던 그 사람들이 테슬라를 타고 나서는 차박도 다니고 오토파일럿 덕분에 운전이 너무 편해지니까 여기저기 지방으로 드라이브도 다니고 테슬라를 쓰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 사람들이 누리는 이제 문화적인 영역이랑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카메라 같은 것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른들의 장난감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지.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사실은 저는 H를 만나고 나서 테슬라를 이렇게 즐길 수도 있구나라고 또 새로 경험하게 만든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만든 이야기였어요. 테슬라라는 브랜드는 전기 배터리를 쓰는 차라서 내연기관이랑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접근 방식 자체가 새롭잖아요.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라는 게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요 정도야 라고 성능이 정해져서 나오잖아, 조립을 할 때. 근데 테슬라는 꾸준히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다른 차로 변모할 수도 있는 거죠. 없던 기능도 생기고. 그게 대표적인 게 FSD죠, 그죠? 맞아요.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특정 소프트웨어 판매만으로 차에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급을 나누는 거야. 그 FSD라는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여러분 원래 이전에는 77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904만 원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마치 샤넬처럼 FSD는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 음. 요렇게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차량의 라인업의 급을 나누고 계속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주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장사 수완이지.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FSD에 추가될 기능 하나를 이제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걸 보여주는 사례인데 신호를 인식해가지고 신호가 켜지면 멈춰있던 차가 출발하고 내 차가 제일 앞에 있을 때 빨간불이 되면 멈추고 이게 이제 그 904만 원을 냈을 때 FSD를 구입한 사람한테 추가될 기능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미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 베타로 사용 중이라고 맞아요. 들었어요. SDV라고 하죠.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어떤 장점, 지금까지는 그랬잖아요. 엔진의 배기량. 이걸 극복하기가 어려운 어쨌든 하드웨어의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다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의 개념이죠. 이걸 제일 앞서가는 게 테슬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2021년을 살면서도 미래를 소유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좀 자동차 전문가이신 분들이 전기차의 주행 감각이 내연기관 차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약간 깎아내리는 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런가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내연기관이 힘을 내려면 기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속도부터 높은 속도까지 엔진이 돌아가는 감각이 있죠. 기어가 갑자기 내려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는 이게 없죠. 배기음도 없고 엔진이 돌아가지도 않으니까 조용하죠. 근데 차를 진짜 즐기는 사람들은 가속 페달과 기어를 조작하면서 내가 이 엔진과 대화하는 느낌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엔진의 소리를 즐기기 위해서 타는 자동차들도 있고 배기음이 되게 매력적인 자동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감각적인 부분들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감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청각이 빠진 거죠. 운전자와 자동차 사이에 있는 그런 일체감, 그런 것도 조금 빠졌고 하지만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가속 페달을 내연기관이라면 쭉 밟아야 나는 그 토크. 전기 모터는 온오프잖아요. 밟으면 최대 토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테슬라도 굉장히 뭔가 충분히 잘 나가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아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떤 게 더 우위에 있고 어떤 건 별로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럼요.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봐. 사실 테슬라 가격의 절반이 배터리팩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기사님은 뭐 직접 타보셨을 때 이제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어떠셨어요? 완전 자율주행을 누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브랜드마다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뭐 BMW도 있고 벤츠도 있고. 그래서 테슬라가 그런 점에서 지금 내가 이 차를 운행을 할 때 완벽하게 우위에 있다. 그런 느낌보다는 앞으로 이 테슬라를 계속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뭔가 약속된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 가는 그쵸? 가장 빠른 티켓.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있다, 테슬라가. 특히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나갔을 때는 이제 오토파일럿만으로도 전에 정말 쾌적하게 맞아요. 그렇게 운전을 해서 갈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쉬움을 꼽자면은 사실은 아까 이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가 강점이고 화면 조작에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디스플레이 상에서 화면 조작의 반응 속도가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보다 조금 느려요. 약간 정말? 10년 전 스마트폰 같은 느낌에 가깝거든. 아, 그렇구나. 절대 빠르지가 않아. 유튜브나 넷플릭스 볼 때도 이제 플레이 하고 나면 괜찮은데 목록에서 이제 화면을 이제 스크롤링을 하거나 이럴 때 0.5초 정도 후에 반응을 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여기에다가 괜히 고성능 CPU를 넣으면 결국 전력을 잡아먹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톰이라는 저전력 프로세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효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조금만 더 빠릿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은 좀 테슬라 모델 Y를 타보고 이제 테슬라라는 브랜드와 차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장단점을 조금 아주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좀 뭔가 총평을 나는 듣고 싶어. 자동차 전문 기자에게. 결국은 이 차를 살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그치. 저는 집에 충전기가 있으면 집밥이라 그러죠? 그러면 진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시대의 테슬라를 소유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누려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좀 낭만적인 관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기계적으로 뭔가 효율을 따지고 이러면 다른 브랜드에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테슬라만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만족감이 있는 거죠. 그걸 한번 누리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 번도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테슬라를 타보니까 나한테 테슬라가 없다고? 나 왜 테슬라 없지? 나 얼리 어답터 중에 얼리 어답터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올해 초에 면허를 따려고 그랬는데 발뼈가 부러졌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붙어야죠. 테슬라 주식을 샀지. 그래서 옛날에 엄마가 친구 잘 사귀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더파크의 정우성 기자님과 함께 테슬라 모델 Y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묻지 마시고 더파크 채널에 가가지고 더파크를 구독하고 직접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밖에 없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이분에게, 따질 것이 있어도 이분에게 따져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길고 긴 수다 영상인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일단 모델 Y 타고 드라이브 하러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집중해. 저 안에 있는 차도 테슬라네요. 맞아. 아 귀여워. 귀엽다. 이 정도면 우리 기자님 충분히 구력 잘한 것 같죠?